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4단도 부중절하여 불선해질 수 있는가, 즉 4단도 중절하지 못해서, 즉 절도에 맞지 못해서 불선해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중용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의 정감이 절도에 맞으면 이제 화가 되죠. 그렇지만 절도에 맞지 못하면 이제 불화가 돼서 즉 불선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고봉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퇴계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이 사단지 정으로 위 바로 리하야 무불선자는 본인 맹자 소위하야 언제하라. 무릇 이 사단지 정 위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삼는다 이런 뜻이죠. 사단이라는 그 정을 리에서 발동했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여긴다. 이 위는 무엇을 여긴다. 사단의 정이 왜 선하냐? 그건 리에서부터 발동했으니까 소종내가 리니까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주장은 본래 인한 것이다. 맹자 소지. 맹자가 가리키고 여기 또 소지란 말이 나오죠. 맹자가 가리킨 바를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약, 범, 취, 정상하야 세론지하면 가정문이죠. 그런데 만약 범은 넓게, 범은 넓을 범자입니다. 넓게, 취는 나아가다, 정위에 나아가 인간의 마음이 발동한 정위에 나아가 아주 세밀하게 논한다면 사단지 발에도 역유 부중절자 하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사단지 발에도 역유 있다. 뭐가? 부중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불가 기위지선이라. 불가하다. 모두가 선하다. 사단 모두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단의 발동에도 중절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호지심, 자기를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런 수호지심이 너무 강하게 발동했어요. 너무 강하게 발동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발동할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소극적으로 되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발동에도 너무 과도하게 발동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약하게 발동할 경우, 즉 절대에 맞지 못할 경우, 중절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쌍하게 되는 거죠. 유효 심상이는 호규 수호 기소 부당 수호자하고 호규 12 기상 부당 12자라. 심상이는 보통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은 혹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 기소 부당수호, 마땅히 수호해서는 아니 될 바, 마땅히 수호해서는 아니 될 바에 대해서도 수호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는 부끄러워하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 오는 미워하다. 그러니까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수호지심인데 마땅히 수호해서는 안 될 경우에도 수호하는 경우가 있고 부당시비, 마땅히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 할 바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사단의 정은 리에서부터 발동했기 때문에 다 선하다. 이거는 본래 맹자가 가리킨 바를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인데, 만약 넓게 정 위에 나아가 아주 세밀하게 논한다면 사단의 발동에도 부중절할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은 수호하지 말아야 될 바에 대해서도 수호하고 마땅히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야 할 바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사단 부중절설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이제 논증하려고 역설을 합니다. 여기 볼까요? 개 이재기중하니 승기히 발현함에 이약기강하니 관타부득이라. 요가 좀 중요한 거죠. 이가 기 가운데 있으니, 이는 이제 기 가운데 있어야만 이제 인간의 본성이 될 수 있죠. 승기 발현함. 요 리가 기를 타고 발현함에, 이가 기를 타고 발현함에 이약기강이라.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니 관섭타부득이라. 그것을 관섭할 수가 없다. 관섭은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 섭은 다스릴 섭자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 그러니까 리가 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이게 주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리가 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결정권이 기에게 있다. 리가 기를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게 소위 이약기강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주자의 이기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쓴 몇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제자와 공조로 칠정이 악해짐, 칠정이라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칠정은 본선이 이 유악, 본래는 선한데 악한 대로 흘러가기 쉽다라고 이제 퇴계가 이야기했는데, 왜 본래 선한 칠정이 왜 악으로 흘러가는가,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결국 이약기강이죠. 현실 세계, 칠정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도 현실 세계에서 이제 발현된 실질적인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니까 여기에서는 리가 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 주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국 칠정이, 본래 선한 칠정이 악해지는 요인인데, 칠정뿐이 아니라 사단의 경우도, 특히 고봉에 있어서는 사단 칠정 구분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유행지대의 고의 여차자라. 그렇기 때문에 유행할 즈음에는 본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 있어. 본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 있어. 아까 봤듯이 사단도 중절하지 못할, 절대에 맞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건 현실적인 유행의 차원이기 때문에 유행, 여기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유행, 현실 세계에서 그 작동하는 그러한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가이위 정부유불선하고 오가이위 사단무불선야 일이요. 오는 어찌입니다. 어찌 정에 불선함이 있지 아니하고 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또 어찌 여길 수 있겠는가? 사단 무불선, 사단 무불선, 사단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무조건 다 선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 메타피지컬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무불선, 절대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 가운데 있으니 그 리가 기를 타고 발현할 적에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해. 그렇기 때문에 리가 기를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행할 즈음에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서 그 사단이 유행하다. 혹은 리가 기를 타고 유행하다. 뭐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죠. 리가 기를 타고 현실 세계에서 유행할 즈음에 본디 마땅히 이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에 불산함이 없다. 어떻게 또 사단은 불산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주장은 퇴계의 학설을 일거에 무너뜨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봉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또 주자의 말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안컨대 사단 부중절 우는 사간하면 사가 해이라. 살펴보건대 사단 부중절 운운한 것은 언뜻, 사는 언뜻입니다. 언뜻 보면 사 뭐뭐인 것 같다. 해는 놀래다. 놀랄 만한 일인 것 같다. 사단 부중절 운운한 것은 언뜻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이 주장이 매우 충격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고범 자신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비의에도 요의 기 미몽인가한데 근관연이라. 비는 뭐 자기 자신의 뜻도 또한 의심했다. 미몽인가, 인가를 받지 못하다. 즉 퇴계 선생으로부터 내 주장에 인가를 받지 못할 거야. 미몽인가, 인가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의심하였는데 금과 연녀라. 지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퇴계 선생이 고봉의 이 질문을 받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당연히 이 반론 제기. 그것을 수용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자기의 학설, 사단은 순손무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사단을 실천해야 된다. 사단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 왕도정, 이상적인 정치가 시행될 수 있다라는 자기의 학설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퇴계가 제2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득력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퇴계 선생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의심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퇴계 선생의 논사단 칠정 제2서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이나 비설은 초욕 불위 맹자 본지 여시하여 특이 상인지점으로 불능무 여시자이라. 연이란 그러나죠. 비설은 내 말은 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사입니다. 초역 불위 처음부터 뭐뭐라고 말하진 않았다. 맹자 본지 여시라. 맹자의 본지가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게 맹자의 본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 특은 다만 뜻입니다. 다만 이때는 특별히보다 다만 상인지정으로 불능무 여시라. 일반 사람의 정은
이와 같이 않을 수 불능무여시 능무여시 이와 같이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않을 수가 없다. 불능무란 말은 이중부정이니까 사실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뜻입니다. 이와 같다. 불능무 이중부정 이와 같다. 이와 같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와 같다고 여길 뿐이다. 이와 같다 여길 뿐이다. 그러나 내 말은 처음부터 맹자의 본지가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일반 사람의 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여길 뿐이다. 이 기설에도 역유유 소종례라. 그리고 그 말에도 또한 소종례가 있다. 즉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어류는 이제 주자 어류입니다. 맹자 사단초에 보면은 맹자 어류 논맹자 사단처 1조 보면은 이 주자 어류에 보면은 그 사서 오경에 대해서 단락단락마다 문답이 주자와 제자들 사이에 문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맹자 사단처에 보면 척은과 수어에는 야유중절하고 부중절이라. 척은과 수어에는 야는 또한 뭐뭐하고 또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는 또한 뭐뭐하고 또한 뭐뭐하다. 중절할 경우도 있고 부중절할 경우도 있다. 사단 척은과 수어 사단이죠. 척은과 수어에는 중절할 경우도 있고 부중절할 경우도 있다. 약 부당 척은이나 척은하고 부당 수어이나 수어하면 편시는 부중절이다. 마땅히 척은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경우에 척은이 여기고 마땅히 수어에서는 아니 될 경우에 수어한다면 곧 이것은 편시 곧 이것은 부중절이다. 이거는 중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주자말이에요. 척은지심, 수어지심에도 중절할 경우도 있고 중절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마땅히 척은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경우에 척은이 여기는 경우도 있고 수어에서는 아니 될 경우에도 수어를 하게 된다면 곧 이것은 중절하지 못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동하든지 아니면 너무 미약하게 발동할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절대에 맞지 못한 것이 된다. 이게 주자의 말이에요. 주자의 말이에요. 이 주자의 말에 의거해 볼 때 내 주장이 정당하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계 선생이 이 고봉의 제2서를 받고 한 답변은 명석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논변이 끝난 뒤에 제자 이공호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이공호라는 제자는 상당히 똑똑한 제자예요. 그 문답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 그런 제자인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성은 본 순선이나 제바라면 기시용사라. 성이라는 것은 본래 순서는 그렇죠. 성은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제는 뭐뭐뭐 하자마자 겨우 제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발하기만 즉 발현하기만 하면 기시용사라. 기가 용사하기 시작한다. 기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발위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발위정.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다. 근데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가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 기적인 것이 개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이상학적인 순선무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존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기가 어떤 기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척은수어 사양 시비에도
유부득정자라. 응? 측은소 사양시비에도 혹유 부득기죠.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당측은한데 측은하고 부당수한데 소환이 편시는 부득정자라. 이거는 아까 말한 주자의 말을 이제 그대로 따온 것이죠. 요직컨대 역불가 부위지사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득기정 즉 부정절할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요직컨대 또한 불가불 이거 사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불가불 위지사단이야. 사단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다. 아무리 그 올바름을 얻지 못했지만 즉 중절하지 못했지만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맹자는 지치 선일변하여 명성지 본성. 이게 여러 번 나왔던 얘기. 맹자는 다만 선일변에 나아가 성이 본래 선함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 척발출 일개 순손 무학저 사단하여 언지하니 차는 편언냐라. 그러므로 하나의 순손무학한 사단을 발라내어서 말았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인데요. 차는 편언이라. 그런데 맹자의 이 말은 편이라는 말은 치우쳤다는 얘기죠. 편중된 어느 하나의 편중된 말이다. 중정한 아주 공평한 말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말이다. 맹자의 이 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발현체의 사단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말이다 이 뜻입니다. 약 겸치 맹자소 미발자 하여 전언지 하면 사단도 역유 사단이다. 만약 겸 나아간다. 맹자소 미발자 이때 미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미발이발의 그런 발이 아니고요. 발은 밝혀내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바. 맹자가 드러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맹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거, 맹자가 언급하지 못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맹자가 말하지 않은 거 아직까지. 맹자가 밝혀내지 못한 것에 나아가 오로지 말한다면 만약 겸하다. 만약 맹자가 미처 말하지 아니한 바에 나아가 겸해서 오로지 말한다면 사단도 또한 선악이 있다. 사단도 또한 선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제자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자의 퇴계의 답변입니다. 사단이 기발하면 고 불면호 혹 실기정이라. 사단이 이미 발동하면 본디 불면 면할 수가 없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사단도 이미 발동했으면 올바름을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 즉 부중절할 경우가 있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또 주자의 주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보나 또 이기론적으로 보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자는 지취기 발현정당차 하여 언제나. 맹자는 다만 그 발현함이 정당한 자리, 그 발현함이 정당한 자리에 나가 말한 것이야. 그럼 불가하다. 이 유어 불선자, 유어 불선한 대로 흘러간 거, 사단이 불선한 대로 흘러간 것을 가지고 자부연기비서 섞어서 말을 한다면 안 된다. 지금 불선한 대로 흘러간 걸 가지고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 사단이 이미 발동하면 본디 혹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맹자의 입장은 뭐냐? 그 발현함이 정당한 자리에 나가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선한 대로 흘러간 사단을 가지고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 결국 맹자의 입장이 뭐냐? 즉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론적,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론적인 차원이랄까요?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퇴계가 쭉
주장해 왔던 것이죠. 그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퇴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론을 구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퇴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명확하게 고봉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그건 누구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사단 부중절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제가 성대 유교문화연구소 소장을 할 때 그때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석사 논문을 제가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오 티엔티엔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지금은 중산대학, 아주 중국의 명문대학이죠.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퇴계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사단 부중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논문을 좀 자세히 봤죠.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퇴계의 학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퇴계의 약점을 지적한 이런 고봉의 주장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성대 대학원 한국철학과 학생들과 같이 2학기 동안 퇴계고봉의 논변서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그 학생과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퇴계고봉 논변에 있어서 사단 무불선, 사단은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사단 무불선과 유선학, 선학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충돌되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감히 퇴계의 학설에 대해서 이건 성공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적어도 고봉의 이 질문에 대해서 퇴계가 성공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학10도 제6 심통성정도 이것은 이제 퇴계의 거의 말년 저작이기 때문에 퇴계학설의 어떤 정론이다. 말년 정론, 퇴계의 말년,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전에 아주 결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단지정은 이발이 수지하니 자순선 무학이다. 이건 늘 퇴계 선생이 하시던 말씀이죠. 사단의 정은 네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니 저절로 순선무학하다. 그 자체로서 순선무학하다. 이걸 가처론적인 주장까지 여기서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필, 리가, 발이나 미수하고 어목이 연후에 유위불선이라. 반드시 리가 발현하긴 했지만 미수는 이제 완수되다, 이루어지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엄은 가리다, 엄폐하다. 기에 가리워진 연후에 유위불선이라. 흘러서 불선함이 된다. 즉 퇴계 선생도 사단의 불선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불선함을 인정해요. 어떤 경우냐? 리가 발현하긴 했어요. 발현했는데 그 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리가 실현되기 이전에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 시점에 기에 가리워지면 그럴 경우에는 불선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반드시 네가 발현하긴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기에 가리워진 그런 뒤에 흘러서 불선함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 이제 요인이 불선하게 된 요인은 어목이 기에 가리워진 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니를 그대로 따라가면 순선무악해지고 기가 니를 엄폐할 경우에는 불선해진다. 그러면 사단이 선해지냐 불선해지냐 하는 결정권은 기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 기는 따라가고 이쪽 기는 왜 엄폐하냐 이거예요. 왜? 그럼 이쪽 기와 이쪽 기의 차이가 뭐냐? 이런 따라가는 기 따로 있고 가리는 기가 별도로 있는 기냐? 아니면 이 기가 따라가다가 바뀌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리를 엄폐해버리는 거냐?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그 설명이 퇴계에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퇴계의 주장을. 자, 3단 논법을 가지고 4단지 발은 술림이 고로 무불선이라 4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니까 이거는 퇴계 선생이 일찍이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고봉의 제1서, 고봉의 제1서를 받기 이전에 퇴계 선생이 주장을 하고 이 문구를 고봉에게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사단은 이지발이라, 사단은 이지발, 실정은 기지발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봉이 좀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보낸 문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단에 보면 순리다. 그러므로 무불선하다. 그러니까 무불선한 이유는 여기 있죠. 우리가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대전제, 리는 무불선하며 기는 유선악하다. 이건 대전제죠. 리는 순선무악하죠. 기는 선할 경우도 악할 경우도 있다. 이거는 주자학에 있어서 이거는 가장 기본 전제 중에 전제입니다.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근데 여기 소전제로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다. 여기 그랬죠.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다. 그러니까 리만 있으니까 아니면 사단은 리가 발현된 것이다. 사단은 무불선하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죠. 3단 논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퇴계의 정론은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다 이런 얘기예요.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다.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야. 이가 발현하면 기가 따르는 거예요. 자,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소전제가 다르죠. 사단은 리와 기를 겸하고 있는 거죠. 리도 있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리와 기를 겸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단은 유선하다. 사단은 선과 악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퇴계의 A번 주장 A 주장, 이것은 3단 논법에 의거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오류입니다. 이건 논리학적으로 보면, 논리학이라는 것은 내용을 따지지 않죠. 내용을 따지지 않고 이제 주장의 형식을 따지는 건데, 이 형식을 따지면 기수지, 기가 분문한 순손무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냥 이 말이다. 사단은 이 말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순손무악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기수지를 덧붙이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도대체 이 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기라는 것이 유선악,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기, 이렇게 따라가는 기, 수지하는 기는 어떤 기고 이것을 가리는 기는 어떤 기냐 이런 설명이 뒤에 나온다면 사단은 기수지지만 순손무악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퇴계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주장은 오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퇴계 선생은 왜 이런 주장을 하셨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뒤에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자오 티엔피엔과 제가 공조한 그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보다 좀 정리해서 제 저서에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신학적 변형, 한국 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신학적 변형이라고 해서 제가 2017년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제 이 책에 실려 있는 퇴계 사단 유선학 무불선의 문제 제 나름대로는 퇴계의 주장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